자, 다음 분석 작업 갈게요. 자, 분석 작업 보시면 부분합 나왔네요. 부분합은 여러분들이 풀기 전에 꼭 머릿속으로 기억하고 계셔야 되는 내용이 정렬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부분합을 계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문제 한번 같이 보시면, 자, 부분합 기능을 이용하여 소양 인증 포인터 현황표에서 그림과 같이 학과별 합계의 최대값을 계산한 후에 기본 영역과 인성봉사 교육훈련의 평균을 계산하시오 그랬네요. 합계를 먼저 계산하고 1번, 그 다음 평균을 계산하는 게 2번이 되겠네요. 세부 조건을 보시면 학과의 기준을 오름차순으로 정렬하고 처리하라 그랬네요. 최대값과 평균은 위에 명시된 순서대로 처리하시오 그랬어요. 위에 명시된 순서라는 것은 여기를 말하는 거죠. 최대값을 구하고 그 다음에 평균을 계산하라, 이렇게. 자, 그러면 먼저 정렬부터 해볼게요. 아래 워크시트에서 분석작업 1 고르신 다음에, 자, 데이터 탭 누르시고 정렬. 자, 정렬 기준은 학과를 기준으로 오름차순 확인. 자, 그러면 자, 이렇게 학과별로 오름차순으로 정렬이 되었죠. 자, 그 다음 할 거는 이제 부분합이죠. 자, 상단 오른쪽 부분에 부분합 단추 누르시고, 자, 그룹화할 항목은 정렬 기준하고 맞춰주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학과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학과는 그대로 두시고, 자, 첫 번째 구해야 되는 값은 학과별 합계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그래서 합계에 대한 사용하는 함수는 최대값이죠. 확인. 자, 두 번째, 기본 영역 인성봉사 교육훈련의 평균을 계산하시오 그랬네요. 자, 다시 한번. 자, 두 번째 부분을 하기 위해서 부분합 단추 누르시고, 기본 영역 인성봉사 교육훈련에 대한 합계는 해당 사항 없으니까 체크 표시 끕니다. 평균을 골라줘야 되겠죠. 사용하는 함수는 평균. 자, 그리고 여기서 바로 확인 누르시면 안 되고, 중요한 게 여기 새로운 값으로 대치라고 되는 항목을 꺼주시라 그랬죠. 두 번째 부분합은 앞에 만들어 놓은 값이 이 새로운 값으로 대치가 체크되어 있으면 망가지겠죠. 그래서 이 값을 꼭 꺼주시라 그랬습니다. 자, 체크 표시 해제하시고 확인. 자, 이렇게 하면 부분합은 완성이 된 거죠. 두 번째 분석 작업 통합이네요. 자, 아래 워크시트에서 분석 작업 2 워크시트 골라주세요. 문제를 보시면 데이터 통합 기능을 이용하여, 통합 기능 이용하라고 그랬죠. 표 1, 2, 3에 대한 학과별 정보인증, 국제인증에 대한 값을 계산하시오 그랬네요. 자, 정보인증, 국제인증, 전공인증에 대한 값을 구하기 위해서, 자, 여기 범위 잡으시고 통합을 이용하라 그랬죠. 자, 위에 데이터 탭에 통합 단추 누르시고 사용하는 함수는 합계입니다. 사용하는 함수는 합계. 자, 먼저 첫 번째 참조 범위 2017년 표 1이죠. 표 1 참조 영역에 추가. 두 번째 표 범위 지정하시고 참조 범위에 추가. 세 번째 표 범위 지정하시고 참조 범위에 추가.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참조하는 영역에 첫 번째 행과 왼쪽 열은 저희가 레이블로 쓰겠다, 체크 표시하신 다음에 확인하시면 값이 나오죠. 자, 다음 문제 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매크로. 기타 작업은 매크로와 차트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매크로.
자, 워크시트에서 매크로 작업 선택하시고, 자, 매크로는 자, 동그라미 1번 24에서 28 영역에 총점을 계산하는 매크로를 생성하시오. 매크로의 이름은 총점이고 총점은 소양 인증에다가 직무 인정을 더한 값이네요. 개발도구 삽입 양식 컨트롤에 있는 단추를 사용해서 동일 시트의 A10번에서 B11번 영역에 생성하고 텍스트에다가 종점이라고 입력하라 그랬고 종점이 실행되도록 설정하시오 그랬네요. 자, 문제가 길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자, 먼저 개발도구 삽입의 양식 컨트롤을 사용하라 그랬어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개발도구 탭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자, 보시는 것처럼 개발도구 탭이 이렇게 나와 있어야 돼요. 그런데 혹시라도 개발도구 탭이 나와 있지 않으신 분들은 자, 설정을 하고 가야 되겠죠. 파일 메뉴에 옵션으로 들어가시면 리본 사용자 지정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어요. 자, 여기서 이 개발도구라고 하는 부분이 체크가 되어 있어야 그 탭이 나타나요. 이 개발도구라고 하는 부분이 체크 표시가 꺼져 있으면 이 개발도구 탭이 안 보이니까 이거 꼭 확인하십시오. 자, 그러면 확인되었으니까 자, 준비되셨다 그러면 개발도구에 삽입에 보면 단추가 있죠. 자, 이걸 사용해서 자, 어디에 만들으라고 했냐면 A10에서 B11번 영역이라고 그랬어요. A10에서 B11. 자, Alt키 누르시고 A10에서 B11번 영역을 드래그해서 단추를 만드시는 거예요. 자, 매크로의 이름은 총점이라 그랬죠. 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새로 만들기 하지 마시고 기록 단추 누르라고 했습니다. 기록 단추 누르시고 자, 매크로의 이름이 총점으로 잘 넘어왔어요. 이름이 정확하면 확인 단추만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단추가 생기면서 현재는 녹화 상태예요. 녹화 상태인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아래쪽에 보시면 여기 정지 버튼 생긴 거 보이죠? 자, 이렇게 정지 버튼이 생겨 있으면 녹화 상태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총점을 한번 구해 볼게요. 자, 총점란에다가 셀 포인터 갖다 두시고는 그 다음에 두 개를 합치는 거죠. 자, 썸 함수 사용할게요. 썸 두 개의 범위 잡으시고 가로 닫기. 그런 다음에 자동 채우기. 자, 작업이 다 끝나고 나면 위에 보시게 되면 기록 중지라고 하는 단추가 있어요. 아니면 아래쪽에 기록 중지라고 하는 단추가 있어요. 자, 이거를 눌러서 꼭 기록을 중지하셔야 됩니다. 기록 중지. 잘 되었는지 확인해 보시려고 그러면 자, 총점을 지우시고 단추를 눌러 보시게 되면 답이 달리죠. 자, 그러면 잘 된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에서 단추를 생성하고 텍스트를 총점으로 하라 써있죠. 즉 이게 무슨 단추다는 것을 알아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단추의 이름을 총점으로 주라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단추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셔서 텍스트 편집 그리고 여기에다가 총점이라고 입력하시고 빈 바탕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매크로 동그라미 1번 완성했고 자, 다음으로 매크로 2번 A3 영역에 채우기 색으로 표준 노란색을 적용하는 매크로를 실행하시오. 매크로의 이름은 채우기예요. 그런데 그 매크로는 기본 도형의 빗면을 동일 시트의 D10번에서 E11번 영역에 생성하고 거기 도형에다가 텍스트 채우기로 입력한 후에 채우기 매크로가 실행되도록 설정하시오 그랬네요. 자, 이번에는 단추가 아니고 도형에다가 하라 그랬네요. 자, 문제 풀어볼게요. 자, D10번에서 E11번 영역에다가 빗면을 생성을 하겠습니다. D10에서 E11번. 항상 이렇게 만들 영역을 먼저 범위로 잡아놓고 하면 저희가 그림 그리기가 수월하다 그랬죠.
자, 도형을 생성할 범위를 지정하셨으면 위에 삽입 탭에서 도형에 기본 도형 가셔가지고 빗면 골라주세요. 자, 그런 다음 Alt 키를 누르고 드래그 해서 범위 지정. 도형은 단추하고는 다르게 디자인으로도 써먹을 수 있기 때문에 매크로가 바로 지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동으로 따로 지정을 해 주셔야 돼요. 자, 만들어진 도형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셔서 매크로 지정. 자, 매크로의 이름은 채우기로 하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매크로의 이름을 채우기로 지정해 볼게요. 자, 그런 다음에 기록 단추 눌러주시고, 자, 매크로 이름이 정확한지 확인하신 다음에 확인. 문제에서 A3에서 E3 영역의 채우기를 노란색으로 하라 그랬어요. A3에서 E3 영역을 채우기를 노랑으로. 자, A3에서부터 E3까지 범위 잡으시고 채우기 색깔은 표준색에 있는 노랑. 작업이 다 되셨으면 항상 개발 도구에 있는 기록 중지나 아래쪽에 있는 기록 중지 단추를 눌러서 기록을 중지해서 쓸데없는 작업이 녹화되지 않도록 꼭 마무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작업이 다 되었으면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에 범위 지정되어 있는데 노란색이 들어가 있는데 단추 누르면 노란색이 들어갔는지 확인이 안 되죠. 자, 그래서 자, 이 부분 채우기 색깔에서 채우기 없음으로 색을 뺀 다음에 단추를 눌렀을 때 노란색이 들어가면 잘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단추가 여기 채우기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안내하는 문구를 넣어주면 좋겠죠. 자, 그래서 단추를 오른 마우스 누르셔서 텍스트 편집, 채우기. 그리고 글자는 보기 좋게 가운데 일렬하면 예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매크로 작업 완성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차트 작업. 아래 워크시트에서 차트 작업 골라주세요. 자, 문제를 보시면 차트는 반드시 문제에서 제공한 차트를 사용해야 하며 신규로 작성하면 0점 처리됩니다. 그랬어요. 있는 거를 수정하라는 뜻이죠. 자, 동그라미 1번. 합계 계열과 2016년 요소가 제거되도록 데이터 범위를 수정하시오 그랬네요. 자, 그러면 차트 영역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셔서 데이터 선택. 자, 합계 체크 표시 끄시고 2016년 체크 표시 끄시고 확인 눌러주시면 자, 범위에서도 빠지고 요소도 빠지고 그랬죠. 자, 다음 동그라미 두 번째, 차트의 종류를 누적 세로막대형으로 변경하시오 그랬네요. 차트의 종류를 누적 세로막대형으로 변경하시오 그랬습니다. 자, 차트 영역을 오른마우스로 클릭하셔서 차트의 종류 변경. 세로막대형 중에 누적 세로막대형이 있어요. 자, 골라주시고 확인. 자, 다음 동그라미 3번. 차트의 제목은 차트 위로 지정한 후에 A1번 셀과 연동하도록 설정하시오 그랬네요. 여기 위에 차트 제목이 나오는데 A1번 셀과 연동하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요소에 차트 제목이 없기 때문에 자, 여기 더하기 단추 누르셔서 차트에 제목을 집어넣을 거예요. 그런데 그 위치는 어디냐면 삼각편 시트 단추 눌러서 차트 위. 자, 그리고 차트의 제목이 선택되어진 상태에서 수식 입력줄에다가 는 표시 입력하시고 A1번 셀 클릭해서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엔터. 입력되어진 게 보이죠? 자, 동그라미 4번.
근로장악 계열만 데이터 값에 레이블을 표시하시고 레이블 위치를 안쪽 끝으로 설정하시오 그랬네요. 근로장악. 자, 법례를 보시면 근로장악 연두색이죠. 자, 그래서 연두색만 이렇게 레이블 값이 표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근로장악에 해당하는 부분 클릭하시고 데이터 레이블을 줄 거예요. 자, 여기 더하기 표시 누르셔서 데이터 레이블, 자, 그 중에 삼각형 단추 누르셔서 안쪽 끝에, 자, 마지막으로 동그라미 5번 차트 영역 테두리에 둥근 모서리를 설정하시오 그랬네요. 차트 영역 테두리에 둥근 모서리를 설정하시오 그랬네요. 자, 그러면 차트 영역에 대한 서식을 지정해야 되니까 차트 영역 선택하시고 컨트롤 1번 누르셔서, 자, 오른쪽에 속성창 띄우시고 테두리에서 둥근 모서리 체크, 아래쪽에 보면 둥근 모서리라고 하는 옵션이 있죠. 테두리 부분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차트도 완성이 되었네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공개문제, 기출문제 유형 모두 풀어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시간 정해놓고 연습해 보시는데 시간이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어느 부분이 부족한가를 파악을 하셔서 다른 부분 먼저 하시고 부족한 부분을 좀 나중으로 미뤄서 작업을 하시면 좀 시간 관리가 잘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함수가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1작업, 3작업, 4작업 먼저 다 하시고 마지막으로 계산작업에 해당하는 2작업 가셔서 문제를 푸는 방식으로 해서 최종적으로는 합격을 목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 관리 잘해서 점수 관리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